서울 시내의 오래된 한정식집 청운동 골목 깊숙이 자리한 이곳은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오늘따라 식당 안은 시끌벅적합니다. 육군 대령 이상훈이 진급 축하 회식을 하고 있거든요. 자, 다들 잔들어. 오늘은 내가 쏜다. 이상훈 대령의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웁니다. 그는 50대 초반, 탄탄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입니다. 군복 상의를 벗고 와이셔츠 차림이지만 그 위압감은 여전합니다. 사실 이상훈은 이날을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중령에서 대령으로의 진급. 그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죠. 대령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장군 진급도 눈앞이시죠? 부하 장교들의 아첨이 이어집니다. 최중위, 박소령, 김소령, 정대위. 4명의 부하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상훈의 직속 부하들로 평소에도 그의 권위주의적 성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더욱 노골적으로 아부하고 있었죠. 술이 돌자 이상훈의 목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내가 뭐라고 했나? 군대에서는 계급이 곧 능력이라고. 계급장이 곧 그 사람의 인생 성적표야. 맞습니다. 대령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최중위가 재빨리 맞장구를 칩니다. 그는 이상훈의 비위를 맞추는데 특히 능숙했습니다. 이상훈은 흡족한 표정으로 술잔을 비웁니다. 너희들도 열심히 해. 군대는 실력이야. 무능한 놈들은 영원히 아래 계급에 머물지. 이 세상은 계급순이라고. 이상훈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계급이 높을수록 우월한 인간이고 계급이 낮을수록 열등한 존재라는 것. 그는 지난 25년간 이런 사고방식으로 군 생활을 해왔습니다. 부하들을 대할 때도 민간인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박소령이 한 잔 더 따르며 말합니다. 대령님, 저희 부대에서 일어났던 그 일 기억하세요? 지난달에 민원인이 와서 항의했던 그 일. 내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봤지? 군인 앞에서 함부로 나댈 생각 못하게 확실히 해줬어. 김소령도 거들어 말합니다. 역시 대령님이십니다. 민간인들은 확실히 선을 그어줘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를 우습게 보죠. 정대위는 조금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감히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틀렸다고 말하면 몇 달간 찍혀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코트에 수수한 차림새.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현.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윤지현은 30년 전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줄곧 군에서 복무해온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준장까지 진급한 그녀는 특히 군 기강과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오늘도 사복을 입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각 부대의 분위기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 식당에 들어온 것이었죠. 저기 봐라.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와? 박소령이 대놓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게. 여긴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오는 곳인데. 이상훈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들으라는 듯이. 사실 이상훈에게는 이런 행동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군인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민간인들을 위축시키는 것에서 우월감을 느꼈거든요. 여성은 아무 반응 없이 메뉴판을 봅니다. 그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이상훈의 신경을 건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주눅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더욱 공격적이 되곤 했습니다. 야, 저 여자 뭐야? 무시하는 거야? 아마 못 들었나 보죠. 못 들었을 리가. 내가 목소리가 작나?
이상훈이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젊은 부부는 아이 손을 잡고 일어서려 했고 나이 든 부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불안해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말이야 아무나 아무데나 드나들어서 문제야. 격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몇몇은 이미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하지만 장교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대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최중희가 거들고 박소령이 일어섭니다. 제가 가서 말해볼까요? 다른 데로 가시라고. 그래, 가서 정중하게 말해봐. 박소령이 여성의 테이블로 다가갑니다. 그의 표정에는 가짜 친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 말입니다. 저기 손님, 여기 자리가 불편하실 것 같은데 다른 식당으로 가시는 게 어떠실까요? 여성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박소령을 봅니다. 차분하고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이가 있었어요. 왜 제가 가야 하죠? 저도 돈 내고 먹는 손님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분위기가 분위기를 망치는 건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박소령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는 평소에 민간인들이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에 익숙했거든요. 돌아와서 이상훈에게 보고합니다. 안 간답니다. 오히려 우리 보고 분위기 망친다고. 이상훈의 눈이 번뜩입니다. 술 기운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독이었죠. 25년간 쌓아온 권위가 한 민간인, 여성에게 도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감히? 그가 벌떡 일어섭니다. 부하들도 따라 일어났죠. 5명의 장교가 우르르 여성의 테이블로 향합니다. 이 순간 식당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식당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줌마, 내가 누군지 알아? 이상훈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칩니다. 쿵소리가 식당에 울립니다. 이는 그가 부하들을 다룰 때 자주 쓰는 위협 방법이었습니다. 물리적 힘을 과시해서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거죠. 여성은 여전히 침착합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보였어요. 모르겠는데요. 나는 대한민국 육군 대령이야. 대령. 계급이 뭔지는 알고 있나? 아, 군인이시군요. 그래, 군인이다. 그것도 높은 군인. 그러니까 예의를 지켜야지. 이상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급이 모든 상황에서 통용되는 만능 열쇠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민간인들은 당연히 군인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의라. 여성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30년간 군 복무를 하며 수많은 갈등 상황을 겪어온 그녀에게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예의를 먼저 어긴 건 누구인가요? 이 한마디에 이상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반박당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최중희가 옆에서 거듭니다. 그도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좋게 말할 때 나가세요. 우리가 누군지 아시고 누구시든 상관없어요. 전 제 밥 먹고 갈 겁니다. 여성의 단호한 대답에 장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계급의 위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왔는데 오늘은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상훈이 주먹을 불끈 쥡니다. 술에 취한 그의 이성은 점점 마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군인을 무시해?
김소령이 여성의 의자를 발로 툭 칩니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일어나요. 당장. 식당 주인이 허둥지둥 뛰어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이 식당을 20년 넘게 운영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손님들 제발 진정하세요. 다른 손님들도 계시고 영업에 지장이. 이상훈이 주인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군의 명예를 모욕하는 사람을 그냥 둬. 아니, 그게 아니라. 닥쳐.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이 여자 내보내. 주인이 난감한 표정으로 여성을 봅니다. 하지만 여성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향해 다정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주인장님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이상훈을 올려다봅니다. 그 순간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대령님이시라고요? 그래. 이제 알겠어? 군인이라면 먼저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뭐? 그것은 계급이 아니라 품격이죠.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이상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한마디가 어딘가 마음 깊은 곳을 찔렀어요. 25년 전 사관학교에서 들었던 교육이 희미하게 떠올랐거든요. 이 여자가 감히 나한테 설교를? 그가 손을 들어 테이블을 내리치려는 순간 여성이 침착하게 가방에서 작은 검은 수첩을 꺼냅니다. 그 수첩은 낡았지만 단정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중요한 기록들을 담아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여성이 펜을 들고 또박또박 적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글씨는 정확하고 빨랐어요. 오랜 기간 보고서를 작성해온 사람의 솜씨였습니다. 2025년 9월 14일 오후 8시 30분. 서울 청운동 전통한 정식. 이상훈 대령. 이상훈의 동작이 멈춥니다. 자신의 이름이 정확히 불려지자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최영수 중위, 박진호 소령, 김태섭 소령, 정민규 대위. 정확한 이름과 계급. 장교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갑니다. 대체 이 여성이 누구이기에 자신들의 신상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걸까요? 너, 내가 어떻게 우리 이름을? 최중희가 더듬거립니다. 여성은 대답 없이 계속 적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민간인에 대한 위협 행위, 폭언, 신체 접촉 시도. 야, 그만해. 이상훈이 수첩을 빼앗으려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재빨리 수첩을 가방에 넣습니다. 그 동작도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해 본 듯 능숙했어요. 증거인멸 시도까지 추가하시겠습니까? 뭐? 너 정체가 뭐야? 이상훈이 억지로 허세를 부립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에이, 그냥 허풍이겠지. 야, 최중희. 네, 대령님. 이 여자 당장 끌어내. 최중희가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칩니다. 테이블 위에 컵이 깨지고 물이 흩날립니다. 다른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합니다.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되어버렸어요. 나가. 당장 나가라고. 박소령과 김소령도 합세합니다. 세 명이 여성의 테이블을 둘러쌉니다. 하지만 여성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이 예상 범위 내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어나요. 안 일어나면 정대위가 여성의 의자를 잡아당깁니다. 그때 이상훈이 술김에 여성의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습니다. 내가 직접. 손대면 군인 인생이 끝날 겁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울립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경고였죠. 그 순간 이상훈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이상훈의 손이 공중에서 멈춥니다. 뭐?
끝난다고? 여성이 휴대폰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번호를 누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는 동작은 기계적이었어요. 마치 외우고 있던 번호인 듯 했습니다. 여보세요? 육군 감찰부죠? 장교들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집니다. 감찰부라는 단어에 이들의 혈색이 사라졌어요. 긴급 신고합니다. 현재 서울 청운동 전통한 정식에서 현역 장교 5명이 민간인 폭행 시도 중입니다. 현장 기록 다 남겼습니다. 이상훈이 황급히 손을 내립니다. 아, 아니야. 오해야. 그냥 농담이었어. 농담이요? 여성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녀가 일어서자 키가 생각보다 컸어요. 그리고 그녀의 자세에서 군인 특유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네, 접수됐습니다. 10분 내로 도착한다고 하네요. 잠깐만. 이건 진짜 오해라고. 박소령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저희가 술을 좀 마셔서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이미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한층 더 서늘해져 있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요. 그녀가 장교들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분을 밝힙니다. 저는 육군 감찰감실 소속 윤지현 준장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이상훈의 다리가 풀립니다. 준장. 자신보다 높은 계급. 그것도 감찰감실. 이는 모든 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서였어요. 준장님? 다른 장교들도 얼어붙은 듯 서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한 행동들이 모두 감찰감실 준장에게 목격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어요. 윤지현 준장이 차분히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모두 보고서에 기록될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요.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최중위가 비틀거리며 경례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것이 기록되었고 증인들도 있었거든요. 늦었습니다. 밖에 감찰부 직원들이 대기 중이니 순순히 따라오시길. 윤 준장이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뒤돌아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계급은 남을 억압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더 큰 책임을 지라고 준 거죠. 문이 닫히고 식당엔 충격에 빠진 장교들만 남습니다. 이상훈이 털썩 주저앉습니다. 25년 군 생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끝났다. 다 끝났어.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자신들이 무엇을 잃게 될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며칠 뒤 육군 감찰감실. 윤지현 준장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에는 청운동 식당에서 일어난 사건의 모든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식당 주인의 증언서까지. 윤 준장은 이런 일을 처리하는 것이 결코 즐겁지 않았습니다. 같은 군인으로서 동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이 마음 아팠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군의 기강과 명예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녀는 30년 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는 여성 생도가 매우 드물었고 많은 편견과 차별을 견뎌야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력을 쌓았죠. 특히 그녀가 중위 시절 겪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그녀의 상관이었던 한 대령이 그녀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했던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그 대령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녀는 군 내부의 부조리와 맞서 싸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승진을 거듭할 때마다 그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계급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고 더 많은 후배들이 자신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항상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이번 청운동 사건도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어요. 그날 그녀는 시내 부대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사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그녀의 평소 습관이었어요. 정기적으로 현장을 둘러보며 부대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연히 들어간 식당에서 그런 일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는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육군 제3사단 대강당 전 사단 장교 500여 명이 집합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다들 수군거립니다. 최근 들어 감찰 감실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단상에 한 사람이 올라섭니다. 정복 차림의 윤지현 준장. 별 2개가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그녀가 단상에 서자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육군 감찰 감실 윤지현 준장입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500명의 장교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감찰 감실 준장이 직접 나서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난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공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뜹니다. 식당 CCTV 영상이었죠. 이상훈 대령과 부하들이 한 여성을 위협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영상을 보는 장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간부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폭언과 위협을 일삼았습니다. 그것도 계급을 방패 삼아서 말입니다. 장교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들도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떠올린 사람들도 있었겠죠. 군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 사실을 잊고 계급을 특권으로 착각합니다. 윤 준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집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군인이 되면서 우리는 특별한 권한을 받습니다. 무기를 소지할 권한, 명령을 내릴 권한, 때로는 생명을 다룰 권한까지. 하지만 이 모든 권한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강당에 있던 젊은 소위 하나가 동기에게 작게 속삭입니다. 맞는 말이야. 나도 가끔 계급장 때문에 우쭐했던 적이 있어. 그의 동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겠어. 윤 준장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군인이니까 민간인들이 나를 존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존경은 계급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상훈 대령. 무대 옆에서 이상훈이 비틀거리며 나옵니다. 초췌한 얼굴, 떨리는 손. 불과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습니다. 강당에 있던 장교들이 그를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 위풍당당했던 대령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최영수 중위, 박진호 소령, 김태섭 소령, 정민규 대위, 4명의 부하들도 차례로 단상에 오릅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특히 최중위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이들은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계급을 악용해 민간인을 위협했습니다.
윤준장이 처분을 발표합니다. 이상훈 대령, 즉시 보직 해임 및 강제 예편. 최영수 중위, 박진호 소령, 김태섭 소령, 정민규 대위는 각각 감봉 6개월 및 진급 심사 제외. 강당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이상훈이 무릎을 꿇습니다. 25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올린 군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강당에 있던 다른 장교들도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대령까지 진급한 선배가 이렇게 몰락하는 것을 보니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윤준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계급은 특권이 아닙니다. 더 큰 책임입니다. 그녀가 강당을 둘러봅니다. 모든 장교들이 그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진짜 강한 군대는 두려움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존중과 신뢰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국민을 존중하지 않으면 국민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몇몇 장교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부끄러움인지 반성인지 제가 처음 소위로 임관했을 때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편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상관이었던 한 대령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계급장은 명예를 지키라고 주는 것이지 명예를 더럽히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제 평생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강당에 있던 장교들이 더욱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윤준장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더 큰 울림을 주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선 5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계급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힘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가? 윤준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여러분, 부하에게 고함을 지르는 것이 리더십입니까? 민간인을 무시하는 것이 군인 정신입니까? 계급을 내세워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강당에 있던 몇몇 장교들이 뜨끔했어요. 자신들도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정한 리더는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솔선수범으로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명령으로 억지로 따르게 하지 않고 존경으로 자발적으로 따르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별이 많다고 계급이 높다고 사람 위에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더 큰 책임감으로 국민을 섬겨야 합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품격 없는 힘은 폭력일 뿐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존경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윤준장이 단상에서 내려오며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계급에 관계없이 엄중히 처벌할 것입니다. 군인의 명예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장교들이 하나둘 강당을 빠져나갑니다. 모두들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의 교육이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거든요. 복도에서 한 젊은 중위가 동기에게 말합니다. 무섭다.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계급이 올라갈수록. 또 다른 소령은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준장님 말씀이 맞아. 우리가 군인이 된 이유를 잊으면 안 되겠어. 맞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이날 사건은 육군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청운동 사건이라 불리는 이 일은 군 인권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각 부대에서는 특별 인권 교육이 실시되고 민간인 응대 매뉴얼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장교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계급이 곧 특권이라고 생각하던 구시대적 사고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사건 이후 몇 주가 지나자 각 부대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상급자들이 부하들에게 더 정중하게 말하기 시작했고 민간인들과의 접촉에서도 훨씬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게 되었어요.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윤지현 스타일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확고한 리더십, 부드러우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한편 이상우는 예편 후 작은 도시로 내려갑니다. 화려했던 군 생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일상만 남았습니다. 그가 정착한 곳은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그는 거울을 보며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계급을 그렇게 휘둘렀을까? 한때 부하들 앞에서 계급이 인생의 성적표라고 외치던 그가 이제는 품격이 진짜 성적표임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이 너무 늦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서울에서 온 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이씨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아무도 그의 과거 계급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이상우는 마을에서 작은 구멍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동네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상대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25년간 누렸던 권위와 특권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성실함으로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하던 그에게 한 초등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과자 하나를 들고 있는 아이였어요. 이상우는 가격을 알려주며 잔돈을 준비했습니다. 아저씨는 왜 항상 혼자세요? 가족은 없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이상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사건 이후 모두 등을 돌렸거든요. 부인은 이혼을 요구했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요. 그냥 혼자가 편해서 그래. 아이가 과자값을 내고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혼자는 외로울 텐데.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더 착하게 살아야 한대요. 아이의 말이 이상훈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권력으로만 살아왔지 정말로 착하게 살아본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예편 대령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존경의 눈빛을 보내지 않죠. 25년간 자랑스러워하던 계급장이 이제는 수치스러운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가끔 밤에 혼자 술을 마시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괴롭혔던 부하들, 무시했던 민간인들, 권력을 남용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후회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신문에서 윤지현 준장의 인터뷰를 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에서 나옵니다. 계급이 높을수록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해야 합니다. 이상우는 신문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그가 할 수 있는 건 평생 그날의 오만을 후회하는 것뿐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이상우는 마을에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반성을 하게 된 것이죠. 어르신들의 심부름을 해드리고 아이들에게 과자를 공짜로 주기도 했어요. 마을 이장님이 어느 날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씨, 처음에는 당신이 좀 거만해 보였는데 요즘 보니까 많이 달라졌네. 사람이 겸손해야 해. 고맙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해도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때때로 뉴스에서 자신의 사건이 언급될 때마다 이상우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반면 윤지현 준장은 정의로운 리더의 상징이 됩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곳마다 장병들이 진심으로 경례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존경의 경례를. 저분이 진짜 군인이야.
계급보다 품격을 앞세운 분. 후배 장교들 사이에서 그녀는 롤모델이 됩니다. 높은 계급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임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윤준장은 청운동 사건 이후 더욱 바빠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군 내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과 학교에서도 리더십 교육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리더십을 전파할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던 중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준장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항상 겸손하기만 하면 나약해 보이지 않나요? 윤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겸손과 나약함은 다릅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힘을 절제할 줄 아는 데서 나와요. 사자가 강한 이유는 언제나 으르렁거리기 때문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으르렁거리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쾌한 답변이었거든요. 몇 년이 흐른 후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새로운 교재가 나옵니다. 군인 정신과 품격. 그 첫 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계급은 책임이다. 품격은 의무다. 진정한 군인은 힘이 아닌 정의로 말한다. 그리고 부록에는 청운동 사건이 상세히 실려 있습니다. 반면 교사의 사례로서 모든 장교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 과제가 된 것이죠. 교재에는 이상훈의 실명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권력 남용의 대표 사례로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지게 된 것이죠. 반면 윤지현의 이름은 올바른 리더십의 모범으로 기록되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 윤지현은 육군 최초의 여성 대장이 됩니다. 그날은 한국 군사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진급식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진급식장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별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믿고 따라준 모든 장병들의 것입니다. 저는 이 별을 더 무겁게, 더 겸손하게 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진심 어린 축하의 박수가 참석한 장교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도 배웠다. 계급이 높아질수록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힘이 커질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라는 것을. 윤 대장의 일기는 나중에 그녀의 자서전에 포함되어 출간되었습니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리더들의 필독서가 되었어요. 한편 이상훈은 여전히 작은 도시에서 쓸쓸한 노후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마을에서는 착한 이씨 아저씨로 불리게 되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청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교훈을 주었어요. 젊은 친구야,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야. 한번 맛보면 자꾸 더 원하게 되거든. 그러다가 나처럼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마을의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후회하세요? 물론 후회하지.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아야지. 가끔 술에 취한 날이면 그는 혼잣말을 합니다. 계급이 뭐라고. 그깟 계급장이 뭐라고. 하지만 이미 늦은 후에 그가 잃은 건 계급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품격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이상훈은 마을 도서관에서 윤지현 대장의 자서전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펼쳐보니 청운동 사건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도 실명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부분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윤 대장의 깊은 통찰에 감동했기 때문이었어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상훈 대령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렸다. 권력은 인간을 변화시킨다. 때로는 좋은 방향으로, 때로는 나쁜 방향으로.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상훈은 책을 덮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권력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었지만 이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윤지현 대장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대장님께, 저는 청운동 사건의 당사자 이상훈입니다. 먼저 그날의 무례함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대장님의 책을 읽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제 군 생활은 끝났지만 남은 인생만이라도 대장님이 보여주신 품격을 본받아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다 쓰고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직 용기가 부족했거든요. 몇 년이 더 지난 후 윤지현 대장은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녀의 전역식에는 수많은 후배들이 참석했습니다. 전역식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복을 입든 벗든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품격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날 이상훈도 텔레비전으로 저녁식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달라져야겠다고. 다음 날, 그는 마을 이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제가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제가 받은 것에 비해 돌려준 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이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중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거든. 그분들 도움을 좀 해줄 수 있을까?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훈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장복이나 청소 같은 일들을 도와드렸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진심으로 고마워하게 되었어요. 이씨, 고맙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 챙겨줘서. 아닙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렇게 몇 년이 지나자 이상훈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이상훈 씨라고 정중하게 불렀어요. 계급이 아닌 인품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어느 날 마을에 젊은 공무원이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온 엘리트 출신으로 시골 마을 근무를 못마땅해 했어요. 이런 시골에서 뭘 하라는 거야? 내 능력에 비해 너무 한직이야. 젊은 공무원의 불평을 들은 이상훈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 친구, 잠깐 시간 있어요? 뭔데요? 저 바쁜데. 공무원의 무례한 태도에도 이상훈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비슷한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뭔 실수요? 이상훈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계급을 내세워 사람들을 무시했던 일,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던 일까지. 진짜요? 대령까지 하셨는데. 그래요. 하지만 품격을 잃으면 계급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직자든 군인이든 마찬가지예요. 젊은 공무원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마을 주민들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그 공무원은 이상훈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상훈 씨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배웠죠.
가르치면서 저도 더 성장했어요. 한편 전역한 윤지연은 민간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어 리더십과 윤리를 가르치게 되었어요. 또한 여러 기업과 기관에서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강의는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리더십인가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리더십은 뭔가요? 리더십은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게 만드는 힘입니다. 억지로 따르게 하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권력 남용이에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군에서 겪었던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청운동 사건을 예시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상훈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에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그 대령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나요? 윤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권력에 취해 길을 잃었던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더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마약과 같습니다. 한번 맛보면 자꾸 더 원하게 되죠.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그 유혹을 이겨낼 줄 알아야 해요. 윤 교수의 강의는 대학 내에서 매우 인기가 높았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들도 청강할 정도였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개인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학생회장인데요. 요즘 후배들이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후배들이 왜 따르지 않을까요? 억지로 따르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진심으로 후배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 학생은 그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부터 바뀌어야겠네요. 맞아요. 변화는 항상 자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처럼 윤 교수는 교육을 통해 올바른 리더십을 전파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면서 그 가르침은 더 널리 퍼져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 교수에게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이상훈이었어요. 그가 몇 년 전에 쓰고도 보내지 못했던 편지를 드디어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께, 저는 몇 년 전 청운동에서 교수님께 무례를 범했던 이상훈입니다. 그동안 교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은 인생은 교수님이 보여주신 품격을 본받아 살아가겠습니다. 마을에서 작은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윤 교수는 편지를 읽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어요. 이상훈 씨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신다니 기쁩니다. 진정한 용기는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편지 교환은 두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상훈에게는 용서와 위로를, 윤 교수에게는 교육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였어요. 몇 년 후 이상훈이 운영하던 마을 가게에 한 젊은 장교가 찾아왔습니다. 휴가를 나온 소위였어요. 아저씨, 이 마을에 이상훈이라는 분이 사신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이상훈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소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육군 소위 김민수입니다.
사관학교에서 교수님한테 아저씨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요? 청운동 사건 말입니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소중한 교육이라고. 이상우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 이야기가 교육 자료로 쓰이고 있군요. 네. 저희는 그 사건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계급이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소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진정한 교육은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에서 나온다고 하셨어요. 아저씨의 실패가 많은 후배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우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자신의 실패가 최소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제 실수가 헛되지 않았다면요. 아저씨,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지금 후회하세요? 이상우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물론 후회하죠. 하지만 그 후회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바꿀 수는 있으니까요. 소희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저도 항상 조심하겠습니다. 계급에 취하지 않도록. 그게 중요해요. 권력은 인간을 변화시키거든요. 항상 경계하세요. 소희가 돌아간 후 이상우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날 밤 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한 젊은 장교를 만났다. 내 실패가 그의 성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실패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다. 한편 윤 교수는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리더십 윤리센터의 설립이었어요. 이 센터는 각계각층의 리더들에게 올바른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 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히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품격 있는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이상훈도 있었어요. 그는 텔레비전으로 개소식을 지켜보며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윤 교수의 센터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 교육자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모두들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한 대기업 임원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교육을 받기 전까지 직원들에게 매우 권위적이었는데 교육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윤 교수님 교육을 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는 직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존중하려고 노력해요. 그의 회사는 이후 직장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업무 성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윤 교수의 가르침은 사회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꿈꿨던 품격 있는 사회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가진 힘, 그것이 직위든 재산이든 지식이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약자를 억압하는 도구로 아니면 그들을 보호하는 방패로. 이상훈의 사례는 권력의 남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한순간의 오만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반성과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도 보여줍니다. 윤지현의 사례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계급이나 지위가 아니라 품격과 인품으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